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탑 대학에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대입 원서에는 성적, 에세이, 표준시험 점수, 추천서, 과외활동, 레주메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대학들은 어떻게 모든 요소들을 측량을 해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 다양한 요소를 심사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은 공유하는 기준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원서가 강력한지, 대학의 입학 기준에 어떤 원서가 부합하는지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원서를 심사할 때 하나의 표준을 정해서 참고하는데, 이 표준은 보통 전년도 합격자들의 프로파일에 근거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 캐러고리를 비교를 한 뒤에 지원자들의 원서에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표준시험 점수가 합격생의 표준점에 미달한다면 이 학생은 1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표준점에 해당한다면 2점, 표준점보다 높다면 3점을 받을 것입니다. 대학들은 저마다 다른 규칙을 사용을 하고 평가 전략도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비슷한 접근법을 입학 심사에 적용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학 입학 심사에서 학년 석차의 중요성이 꾸준히 감소가 되어 왔습니다. 전미 대학 입시 카운슬링 협회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학들 중에 단지 15%만이 이 학년 석차를 중간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요소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10년 전만 해도 대학들 중에 31%가 학년 석차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학년 석차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에게 인상적인 측정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원자의 학년 석차가 1등이라고 해서 학년 석차가 5등, 10등인 학생보다 자동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학년 석차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난이도 높은 수업을 수강을 하고 A를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AP 수업이나 대학 준비 수업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도전적인 수업들을 들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대학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NACAC는 강조를 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신입생 등록률을 관리하는 것은 입시 과정의 큰 부분입니다. 대학의 목표는 단지 훌륭한 신입생들을 뽑아서 바람직한 캠퍼스 구성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학을 허락해준 학생들이 대학에 실제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합격생의 실제 등록률을 뜻하는 일두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바랍니다. 해당 대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것은 일두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에 대한 관심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상세한 원서를 제출하는 것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에 대한 관심 표명이 중간 정도의 중요성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그 대학에 진심으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더 눈길이 갈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가장 똑똑한 학생이 항상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대학들은 각 학교의 목표와 필요를 모두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특별한 그룹에 속하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레거시 학생이나 가족이 부유해서 대학에 큰 규모의 기부금을 낸 학생, 슈퍼스타 운동선수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타입의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서의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조부모나 부모가 해당 대학에 다닌 것은 다음 세대인 지원자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명문 사립대 입시에서 레거시 특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이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각 대학은 그 대학의 방침에 따라서 지원자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상한 에세이를 쓴다거나 대학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보낸다면 어떨까? 보통 이것은 입학사정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합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매우 바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천 개의 원서를 읽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추가적인 업무를 준다면 부담을 더 안기는 셈이 됩니다. 또한 요청하지 않은 이상한 자료를 받는다면 이것을 해독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심쩍은 에세이나 자료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대입 원서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돋보이기 위한 술책 따위는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강력하고 사려 깊은 에세이를 쓰고 대학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는 보내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자료를 보낸다면 대학은 지원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입시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 다양성을 추구할 때 인종적인 요소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종적 다양성이 중요하지만 성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성장 과정, 성적 취향 등이 고려가 됩니다. 남성 비율이 높은 엔지니어링이나 컴사 분야에서는 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이 여학생을 더 뽑을 수 있습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고교 과정을 마쳤거나 고교 시절 전 세계를 여행한 학생, 첼로 실력자인 학생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